법꾸라지도 당황했다. 근데 저 아세요? 장시호 씨에게 저렇게 물어봤다는군요. 먼저 이 우병우 전 수석과 장시호 씨 얘기를 해보기 전에 오늘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조윤선 전 장관이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예, 뭐 박지훈 변호사는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초반기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보면 머리도 참 많이 자랐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윤선 전 장관 얼마 전에 재판에 참석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네.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34차 공판이었습니다. 공판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공판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존재는 알았지만 블랙리스트 존재는 알았지만 자신이 개업했거나 고의성이 없다라고 그대로 주장하는 걸 보이고요. 아마 이번 재판에서 증인 신문들은 끝난 것 같고요. 피고인 신문, 피고인에 대한 검찰, 변호인, 재판부 신문을 한 걸로 보이고 끝까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 존재는 알았지만 혐의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좀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패턴. 근데 저 조윤선 전 장관 말고도 사실 유체이탈화법 본인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또 일목요연하게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예, 참 저도 어제 이 보도를 보고 궤변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굉장히 그러니까 산하기관 인사조치는 사직을 시키라는 뜻이 아니야. 이게 이제 노태강 국장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도 어디까지나 노태강의 선택사. 그러니까 산하기관 박물관 관장으로 보내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거 나 나가라는 거구나. 그만두라는 거구나. 이렇게 분문율처럼 통례처럼 관례처럼 인식되는 게 있잖아요. 어디 한직에다가 보냈을 때 이건 그만두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긴 얘기했지만 그걸 그렇게 그 사직으로 받아들인 거는 노태강 국장의 선택사항이다라고 이제 노태강 국장에게 또 책임을 밀었어요. 저런 모습이 저는 그냥 일반 형사범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저렇게 진술하는 거는 좀 자존심의 문제라 그럴까요? 그래도 여전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인 채통에서는 좀 말씀하지 그렇게 이런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정치인 박근혜다운 거 아닌가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 박근혜라는 그 이미지가 이런 유체이탈 합법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모습으로 고정화됐다는 거 그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게 이 진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도 아직 발언이 바뀐 게 없어가지고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유체이탈 화법 손꼽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국민의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하느냐 이런 것을 정부가 이제 밝혀야 할 거다.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진단을 한 후에 그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예, 사실 검찰에 가서 한 이야기가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본인께서 생각했을 때 이 대답이 최선이다. 그리고 변호인들도 이렇게 대답하시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인정을 하고 하나를 만약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만들어놓은 둑 자체가 무너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 옥중 조사할 때도 다 모르는 것처럼 어쩌면 질문하면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한 게 지금 보입니다. 결국 이제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정유라라든지 장시호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도 마찬가지고요. 나왔을 때 과연 이제 그 진술을 듣고도 이런 내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지금 조윤선 전 장관도 마지막 피고인 신문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피고인 신문을 결국 해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쯤에 하게 될 때는 재판부 질문이라든지 검찰 질문했을 때 피고인 신문이 간단하게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만약 동문서답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재판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그때 갔을 때는 글쎄요, 동문서답 답변을 한다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얘기를 좀 해봤다면 여러분들 이 얘기 좀 기다리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워낙 흥미로워서 물론 카메라로 저희가 담진 못했지만 재현을 좀 해봐서 저희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장시호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법정 다툼 공방 얘기인데요. 같이 보시면
저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저 얘기가 나온 게 장시호 씨 얘기는 이제 이모가 국정농단이 불거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우병우 전속 책임을 따졌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 이현정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장시호 씨가 그동안 검찰에서 이제 끊임없이 진술했던 게 뭐냐 하면 결국 이번 상황에서 그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아마 우병우 수석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최순실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문서들이나 인사검증 자료를 보면 이제 그 민정수석실에서 보내온 자료가 많았다는 거죠. 예. 그것도 어떤 문제는 민정수석실에 어디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끊임없이 어떤 그 최순실 씨 자기 이모의 민원 사항을 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왔다는 것들을 이제 본인이 직접 지켜봤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최순실을 내칠 수도 없는 것들이 그 어떤 박 전 대통령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칠 수가 없다. 뭐 이런 진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진술하니까 재판장에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이 바로 이제 원래 이제 저렇게 질문하려면 재판장한테 허락을 받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허락도 없이 바로 이제 장시호 씨한테 그럼 저 아시냐고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장시호 같은 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이모와 한테 민정수석실에서 왔다는 거 이것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아마 상당한 공방들이 이제 벌어진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 민정수석실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중요한 자료와 또 그런 정보들이 왔다라면 과연 그러면 민정수석이 모르고 좋겠습니까? 그럼 민정수석에 누군가가 협조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정황을 장시호 씨가 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병우 전 수석 지금 피고인 신분인데 재판부 허락 없이 이렇게 직접 증인한테 신문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흥분한 것 같아요. 저 장시호 씨의 증언을 들으면서 좀 어찌 보면은 좀 장시호 씨에 대한 무시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그 우병우 전 수석은 아마 저런 캐릭터의 사람을 얼마나 만나봤겠어요. 좀 당황한 면이 많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화도 난 것 같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말이 많다라는 그런 뭐 그런 느낌에서의 끼어들미 아니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뭐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본인이 재판이야 받아봤겠습니까? 그리고 검사 생활한 지도 꽤 됐는데 공판 검사 나간 것도 보통 그러니까 직위가 올라가면 공판 검사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하고 화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런 그 재판장의 허락도 안 받고 끼어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장시호 씨의 증언은 의도치는 않지만 좀 오염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이렇게 들은 얘기들이 많으면서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본인이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원래 증언이라는 거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지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내용이 본인 생각엔 그렇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병우 전 수석이 저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웬만하면 당황 안 하는 우 전 수석도 저 말에는 조금 이제 놀란 것 같은데 그동안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 줄기차게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존재는 언제 알았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그 최순실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한 적도 없습니까? 민정수석 하시는 동안에 정윤회 사건 이후로 최순실을 조사한 적이 있냐고요?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물론 없었겠죠. 예. 저 얘기가 뭐 오래전 얘기도 지금도 저 입장 우병우 전 수석 어제 입장 네. 저거랑 바뀐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만약에 알았다고 해버리면 이때까지 진술 자체가 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끝까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랐다고 주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냥 몰랐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박근혜 전 네. 대통령과 마찬가지인 거네요. 똑같이 해야지만이 하나만 무너지면 질문할 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하는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장시호가 추측성 발언을 한 거예요. 우병우 수석하고 최순실하고 많이 알 거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재판장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직접 신문을 한 게 아닌가. 아마 그게 초조함을 좀 드러낸 것이라고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더불어 뭐 법리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탄탄할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석에 앉아서 뭐 이렇게 턱도 개고 증인을 노려보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데 결코 재판부에는 좋게 비춰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뻣뻣한 모습, 법적으로는 본인이
부인 입장에서 무죄일 수 있지만 도의적으로는 누가 봐도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재판부에서 좋게 보일 리는 없고, 다만 그런 모습은 글쎄 그 무죄에 대한 그 자신감도 있겠지만 원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진 변호사님, 뭐 이런 비교가 조금 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김기춘 전 실장도 최고의 검사 출신이었고 우병우 전 수석도 최고의 검사 출신인데 재판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네. 누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뭐 잘한다고 표현하기 둘 다 뭐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만약 무죄를 받는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우병우 수석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가능성 아니면 실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저런 행동을 하는 걸로 봤습니다. 둘 다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유죄의 가능성이 높은지 무죄의 가능성이 높은지 일부 무죄가 될지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보이고 만약에 검찰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턱 깨고 있는 모습 못 봅니다. 그때부터는 딱 코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장시호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어색한 만남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